자, 교재 479쪽에 2번 대지라고 되어 있죠.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줄치고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대지다라는 토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대지입니까? 자, 전국토의 약 10% 정도만 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건축 제한된 토지예요. 자, 문제는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야 돼요. 자, 문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단위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대지에 허가해 준다 할 수는 없어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위가 원칙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이 뜻이에요. 각 필지로 나눴다는 것은 한 필지를 말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필지를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필지별로 허가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가 있죠. 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볼 수도 있고 1개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볼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림 나타내는 이 뜻입니다. 자, 여기 한 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 한 필지에 허가 받아야 되죠. 예. 자, 여기에도 건물 짓는 다음에 이게도 또 다른 필지니까 또 뭐 받습니까? 허가 받습니다. 그 필지 단위로 허가해 주는 게 원칙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자, 이게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 위에다가 건물이 크게 걸쳐서 하나 들어갑니다. 자, 원칙 들어가면은 필지별로 허가 받아야 되죠. 건물은 몇 개 짓는데? 하나 짓는데 허가 4개 받으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 네 필지, 즉 2개 이상 필지도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이 뜻이에요.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자, 일부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분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는 한 필지 일부죠. 일부도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받는 대지 단위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자,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한 필지에 한다면 틀리겠죠? 예외가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그 밑에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다 해서 자, 거기에 6가지 소개되어 있죠?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저걸 시험에 내버리면 중개사 시험이 아니죠. 건축기사 시험입니다. 시험에 낸 적 없습니다. 그 다음 양갈리문에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 5개 예가 있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내려가서 3번에 일부 신고대상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강고타, 고가수조, 지하대표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이자는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 갈로 띄어넘시고 하려는 자는 대통이자한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공작물은 여기 보시면은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하죠. 신고 대상이 거기에 책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공작물은 어떻게 설치한다? 신고 없이 설치해요. 자, 그래서 1번에 높이 2m 넘는 옹백담장. 옹백담장이 공작물로서 신고 대상이 되려면 높이가 얼마? 2m 넘어야 신고합니다. 그럼 2m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다 이 뜻이에요. 2번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같은 것도 4m 넘을 때 신고합니다. 4m까지 신고 안 해요. 3번 높이 6m 넘는 굴뚝,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도 6m 넘을 때 신고합니다. 4번에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자, 고가수조는 옥상에 물탱크를 말하죠. 그 높이가 8m 넘을 때 신고해라. 5번 높이 8m 갈로 띄어넘시고 이하의 거기에 동그라미. 다 넘는 건데 이거 하나만 이하입니다. 기회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일 때 신고대상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기회식 주차장이 8m가 자 초과되죠. 8m 초과되는 기회식 주차장은 자 특수 건물로서 허가받습니다. 왜냐? 우리 이 건물에는 자 주차 타워가 있죠. 이걸 말해요. 그래서 8m 이하짜리 기회식 주차장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신고하고 만약 8m 초과되는 기회식 주차장은 주차 타워를 별도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저 특수 건물로서 허가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자 바닥 면적 30조 넘는 지하 대표도 자 신고대상 공작물이고 7번 높이 5m 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같은 거 우리 시골에 가보시면 지붕에다 태양 전지판을 놨죠. 거기 5m 넘을 때 신고해라. 8번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같은 것도 신고대상 공작물인데 유의시설은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면 놀이기구 있죠. 그걸 말합니다. 9번 건축물 고조에 심대한 영향 줄 수 있는 중량물 같은 것도 신고대상 공작물인데 이 기준을 좀 암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옹담, 사장광, 오발, 육굴철 8고 8m 이하 기계식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자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2m 넘는 옹백 담장이라는 뜻이고 3m 넘는 장식탑이나 광고탑이나 광고판 5m 넘는 발전설비 6m 넘는 굴뚝 철탑 종류 8m 넘는 고가수조,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30점 넘는 지하대표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옹담, 사장광, 오발, 육굴철, 8고, 8m 이하 기계식, 30점부터 지하대표 이렇게 좀 여러분 좀 읽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이거 외워야 되고 자 여기는 이하짜리 딱 하나 있죠. 다 이 기준 어떻습니까? 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험에 내놓으니까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시면은 4번에 건축설비 그런 볼 것 없습니다. 자 이제 적용 대상 행위로 갑니다. 1번에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 짓는다 신축, 늘려 짓는다 정축, 고쳐 짓는다 개축, 다시 짓는다 재축,
위치 바꾼다, 이전. 이 5가지를 건축이라 합니다. 자, 1번의 신축 봅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갈로 떼놓으시고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죠. 다 알아요. 이번에 자 줄칩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까지 신축으로 말할 뜻이에요. 자 개축, 재축은 제외하고 3번에 보면은 건축을 전부 해체하고 자 종전규모 초과에 건축하는 건축에도 신축이다 해놨죠. 이 3번은 안 보는 것이죠. 여기서 바쁘면 헷갈려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1, 2번만 딱 보세요. 1, 2번.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신축은 이런 뜻입니다. 새로 짓는다는 건데 자, 건물이 없는 빈 대지예요. 빈 대지에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짓는 건 누구나 다 신축인 줄 알죠? 자, 그리고 또 신축에서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입니다. 여기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까지 뭐로 본다?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 만일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건 정축인데 요거는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정축 봅시다. 1번에 줄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 높이 한 가지로 늘면 이걸 뭐라고 본다? 정축. 2번에 담장 등 건축물에 부서낸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정축이고 동일 대지 안에 별동으로 또는 붙여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뭐다? 정축이에요. 자, 봅시다. 자, 정축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 높이 자, 이런 것이 한 가지라도 증가되면 뭐가 된다? 정축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속 건축물 하나 새로 짓는다. 이것도 뭐다? 정축이죠. 이거 반대죠. 자, 그리고 여기에 기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크기로 또 하나 짓는다. 이것도 뭐다? 정축이고. 자,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이만큼 늘려질 수도 있죠. 이거 다 정축이요. 다 뭐가 늘었기 때문에 면적이 늘었다.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 늘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붕 구조가 있는 이 건물에 자 담장을 하나 이렇게 자 새로 추가로 설치했죠. 예, 이것도 뭐다? 정축이에요. 이것도 뭐가 늘었다? 면적이 늘었다는 거예요. 담장이 자 이게 지붕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로 본다 그랬죠. 건축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축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2층짜리 건물인데 옥상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렸다. 이것도 정축이에요. 연면적이 늘었고 청수도 늘었고 높이도 늘었죠. 자, 이런 것이 정축이다. 이 넷 중에 한 가지 늘면 정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의 개축 봅시다. 자,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갈라는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것.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개축이다라는 것은 고쳐 짓는다 뜻이에요. 기존의 건축물 자, 전부를 또는 일부를 철거해서 자, 그 대지에서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개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조금만 철거하고 개축이라 할 수 없어요. 일부 철거로 개축이 되려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털,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철거되어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종전규모 범위 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종전과 규모가 같거나 작게 축조하면 개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1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철거할 수도 있죠. 자, 세 종류를 포함해서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부 철거시켜서 종전보다 작게 지었습니다. 90제곱미터로. 뭡니까? 자, 작게 지어도 개축이죠? 개축이에요. 자, 이제는 종전보다 크게 지었습니다. 120제곱미터로. 뭡니까? 신축. 자, 전부를 철거하고 초과됐죠? 그럼 신축이 돼요. 자, 이제 일부를 철거합니다. 자, 일부를 철거해서 종전과 똑같이 100제곱미터로 지었다. 역시 개축이죠? 자,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크게 지었어요. 120제곱미터로. 자, 이럴 때는 뭐다? 정축이에요. 자, 그렇죠. 여기에는 전부 철거하고 초과됐을 때는 뭐? 신축. 일부를 철거하고 초과됐죠? 정축.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요걸 자꾸 틀리니까. 요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재축이라고 되어 있죠. 재축. 자, 재축이란 줄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 대지에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되는데 1번 줄칩니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 2번 동수청수 높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축이 되는데 1번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모두 종전규모 이하로 2번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 초과할 경우 해당 동수청수 높이가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하면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말할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재축이라는 것은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이 된 겁니다. 재해로 무너졌다. 자, 다시 축조할 때 이 조건만 갖추면 재축으로 말할 뜻이에요. 첫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종전과 같거나 작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동수나 청수나 높이. 자, 이런 것은 자, 종전 규모 이하로 되어도 재축.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초과되어도 재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2m짜리 건축물입니다. 2층짜리. 자, 이것이 재해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을 때, 자, 1층 바닥 면적은 100, 2층은 90, 높이 12m로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바닥 면적 합계죠. 종전 200이고 지금 190이니까 종전규모 이하 작게 됐죠. 자, 한 동, 2층. 자, 높이 10m 그대로죠. 여기에 해당되죠. 자, 뭐다? 재축. 자,
자, 이제는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4m로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면적 합계는 같지요? 자, 한동, 2층, 2층. 높이가 2m 초과됐죠? 이 중에 한 가지 초과되는까지는 제축으로 봐라. 이것도 뭐다? 제축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5번의 이전 봅시다. 건축물의 줄치입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해야 돼요.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봅시다. 자, 이전이 되려면은, 자, 여기에 대지에 이렇게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해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합니다. 우리가 졸업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건 크레인이 들 수 있죠. 들어서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 바꾸는 것을 뭐?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해야 될 것이 주요 구조부 해체하면 안 됩니다. 같은 대지에서 위치 바꿔야 돼요. 자, 2번 대수선. 여러분 시간에 잘 놉니다. 암기 프린터도 있어요, 이게. 자, 봅시다.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정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교재 박스 안에 8가지 소개되어 있죠. 자, 이걸 대수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 이 뜻이요. 어떻게? 특정 부위를 정설, 늘려서 해체, 특정 부위를 없애서 수선, 특정 부위를 고쳐서 변경, 특정 부위에 변화를 주어서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수선 행위는 건축물에서는 수십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책에 있는 몇 가지, 8가지만 허가받도록 규제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외 나머지 대수선 행위는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돼요. 이 8가지만 허가받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 부분은 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1, 2, 3, 4를 손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8번은 화재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된 이 5가지는 정설 해체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되는 범위를 자, 이거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자,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자, 그리고 수습 명령할 때는 일정 면적, 일정 개수 이상 해야 대수는 됩니다. 이거 딱 구분돼요. 이 2가지는. 자, 그 다음 5번, 6번은 화재 시 피난 시설이기 때문에. 7번은 분쟁 예방 때문에 자, 허가받도록 대수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는 손만 대면은 피난시설 역할을 못하고 손만 대면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정설 해체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이런 구분하지 않습니다. 손만 대면 대수선이에요. 자,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 여기 놓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내력벽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1번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나와요.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정설하였다.
자, 대수선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뭘 틀려? 맞지? 맞아요. 그거 다시 읽어보세요. 내력백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그 얼마나 정설 해체해야 되는데? 뭐 30이라. 30은 그건 뒤쪽 거고. 자, 조금이라도 1제곱미터로 늘리거나 해체하면 대수인데. 그런데 뒤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라 해놨죠. 자, 그래서 이 5가지는 정설 해체가 훨씬 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일 때는 30제곱미터나 3개 이상 해야 대수입니다. 자, 그 주의해야 됩니다. 2번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기둥도 정설 해체하거나라고 되어 있죠. 한 개의 기둥이라도 느리게나 해체하면 대수선돼요. 자,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라고 되어 있죠. 4번 지붕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은 한 개라도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고 8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외벽에 산 마감재죠. 마감재를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됩니다. 수선 변경은 벽면적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 상업지역 같은 데 가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바짝 붙어 있죠. 여기 대부분 마감재를 이렇게 입혀놨어요. 이 마감재가 단열 기능과 불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재가 나더라도 이 마감재 때문에 옆 건물에 옮겨붙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마감재를 자꾸 손대다 보니까 이만큼 떨어져 나갔다. 다시 이 마감재 시공을 하니까 이게 비쌉니다, 이거는. 마감재가. 그러다 보니까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 화재 나버리죠? 일로 타고 들어가버려요. 자, 이런 불이 10여 년 전에 전국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것도 허가받도록 규제한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정설에 참 대수선, 벽면적 30m 이상 하면은 대수는 됩니다. 이것도 구분돼요. 자, 5번에 보시면 방화벽이라고 해놨죠. 방화벽이 많은 곳이에요. 화재 학살 막는 벽이죠. 자, 방화구역을 한 바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에 손만 대면은 그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위에 것처럼 구분했습니까? 구분 없습니까? 구분 없어요. 손만 대면 대수는 됩니다. 그럼 시험에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자, 방화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였다. 대수선으로 허가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손만 대면 대수선이에요. 6번에 보시면 자, 거기에 주계단이라고 해놨죠. 자, 피난 계단이라 해놨고, 자, 그 다음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해놨죠. 이런 계단도 정설 해체하나 수선 변경, 손만 대면 대수선 됩니다. 왜냐? 이유가 있죠, 이것도. 자, 여기 보시면은 4층 이하짜리 건물에, 자, 여기 있는 계단이 주계단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5층 이상에 있는 건물에 있는 계단 있죠? 이걸 피난계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있는 이 계단 있죠? 이걸 특별 피난계단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3층에 화재가 났어요. 이 4층에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안전해집니까? 옥상에 가면 안 되죠. 질식사입니다. 자, 빨리 일로 타고 나가버려야 되죠. 그럼 이 계단실이 3층에 불이 나더라도 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계단은 불연제로 마감시켜 놨어요. 그래서 불에 조금 견딜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걸 갖다 정설했때 수준 변경하면 이 기능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
자, 5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좀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래서 피난 계단이라 하는데 여기는 내화 구조,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계단실을 만들고 불연제로 마감해 놔놓고, 자, 그 다음에 각종 방화문 같은 것을 설치해서 불에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해놔요. 그래야 위층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11층 이상일 때는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래서 피난계단 구조에다가 플러스 배연 설비, 연기 빼는 설비죠. 자, 그 다음 스프링, 뭐 쿨러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쭉 들어가는 이런 계단은 특별 피난계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오래 더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대수술 아니었어요. 자, 건물주가 계단실을 손대가 손을 봤습니다. 다시 이런 구조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 방치했다가 큰 불이 나니까 인명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수술 허가 받도록. 그래서 이런 계단도 손만 대면 대수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놨죠. 거기에 밑줄 치시고, 가구 간의 경계벽 다세주택이라고 해놨죠. 거기에 밑줄 치시고, 세대 간의 경계벽을 정설의 재수선 변경,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 벽이 경계벽이에요. 자, A세대, B세대가 30벽입니다. 경계벽이요. 자, 여기 A세대 쪽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은 B세대가 뭐가 나타납니까? 피해가 나타나죠. 그러면 A, B 간에 분쟁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하다못해 여기에 콘크리트 못을 하나 200에 시공을 한다. 200은 백돌백이 아닙니다. 경계벽은 중간에 소음제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야 옆집에서 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 자, 그러면 이 못 하나 치는데도 드릴로 뚫고 사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크죠. 그럼 A, B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 분쟁 예방처 안에서 200 손대지 말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다가구나 다세주택은 이래 짓죠. 하도 옛날에 말이 많고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들어가, 여기 계단 들어갑니다. A, B 세대 사이에 벽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도록 이래 지었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가서 용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다음 주에는 아마 건축법이 대충 끝날 거예요. 그럼 3월 첫째 줄에 농지법 딱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마칩니다.